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성군이 군립공원 안에 관광 사업을 벌이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편입주택 보상 감정평가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이어서 이주 대책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고성 상조감 군립공원 안에 있는 한 어촌 마을입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71살 박남영 할아버지는 최근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고성군 사업에 집이 편입되니 보상 감정을 하겠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방문일은 우편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박 할아버지는 관련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들 뭐 주거 각본대로 탁 짜가지고 사람을 갖다 밥으로 만드는 기라. 해당 사업은 고성군이 국비 등 33억 원을 들여 탐방로와 캠핑장 등을 만들려는 공용이 지나간 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박 할아버지 집을 포함해 7가구가 편입될 예정인데 거주자들은 모두 70대 이상 노인들, 90살이 넘은 고령도 있습니다. 어디에 새 거처를 마련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살러 갈 때는 말은 해주고 뭐 어디 뭐 나가라 그러든지 뭐 보상 주든지 뭐 해야 되겠네. 이따가 태어나고 너는 이따가 사는 놈이 각주 어디가 각주라고 말이야. 이 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선정된 건 지난해 8월이지만 1년이 지나도록 주민 설명에는 없었습니다. 관련법에 사유재산 편입에 따른 보상 계획은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감정평가부터 진행한 겁니다. 고성군은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며 강제 수용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공공계획 종합계획에 재검토, 재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여기다 백두현 고성군수와 군민들의 SNS 모임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민원글이 삭제되고 게시자도 강제 탈퇴시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가을의 대표꽃인 감곡수화기 한창인데요. 국화 중에서도 당도가 높고 향도 진해 마시는 차로 인기입니다. 요즘엔 심신 안정 등의 효능을 활용해 향수 등 각종 제품 개발로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골 마을 한 곳에 500평 정도 규모의 노란 꽃밭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토종 감국입니다. 보통 국화 꽃잎보다 작아 하나하나씩 손으로 조심스레 거둡니다. 하지만 당도는 더 높고 향도 진해 차론 최상급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제 50% 이상 피어서 지금 이제 할머니들이 한참 이제 수확하는 시기고요. 앞에 한문이 달감이거든요. 그래서 단 국화란 뜻인 것 같고, 그래서 맛은 국화과 중에서 최고봉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부터 한의학에선 열을 내리거나 혈압을 개선하는 데 약효가 있다고 인정했던 감국. 최근엔 탁월한 심신안정과 집중력 개선 효과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효능을 마시는 차뿐만 아니라 향수나 향초 등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플라보노이드 화합물들이 항균, 항산화, 항암 활성 및 면역 조절 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과 효능 연구가 계속되면서 미래 항노화 관광 산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우리나라의 5,000톤급 원양 탐사선이 태평양 해역 수심 6,000m 지점에서 첫 해양 탐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KBS 취재팀이 동행했습니다. 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900톤급 원양 탐사선 이사부호가 물살을 가르며 내달립니다. 시속 12노트로 사흘 동안 쉼없이 달려 도착한 수심 6,000m 태평양 해역. 갑판 위에서는 심해 관측 장비를 바닷속으로 내릴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심해 탐사를 위해 투입될 관측 장비입니다. 이곳의 수심이 대략 6,000m 정도 되는데요. 관측 장비를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때문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이사부호 갑판은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무거운 장비나 중량물이 너무 큰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 장비들은 좀 저희들도 긴장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적도 해역 수심 6,000m 아래 해저 생물 탐사는 우리나라 해양 과학기술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심해는 쉽게 연구진들에게 그 속내를 허락하지 않아 인내와의 전쟁이 되기 쉽상입니다. 많은 퇴적물이 없을 경우에는 얘들이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였습니다. 출항 9일째,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높은 파도가 몰아칩니다. 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대형 태풍 때문에 이사부호는 애초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피항을 결정합니다. 태풍이 생각보다 좀 커지고 빨리 오기 때문에 금일 저녁, 24일 저녁에 자정 무렵에 탐사 마치고 밑으로 피항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악천후 속에서도 수심 6,000m 아래 탐사는 계속됩니다. 긴 기다림 끝에 검은 진흙을 잔뜩 담은 관측 장비가 올라오자 그제야 연구진들의 얼굴에 드리웠던 긴장감은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제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많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발견했던 아마 종들이 많은 부분이 아마 새로운 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의 해역을 향한 해양과학자들의 도전 앞에 이사부호는 1년 365일이 짧기만 합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거제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숨진 피해 여성을 애도하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사건 현장에 시민들이 직접 마련한 분향소에 하얀 국화들이 놓였습니다. 고인의 넋을 달리는 송글씨가 적힌 천조각이 곳곳에 내걸리고 애도의 촛불도 켜졌습니다. 시민들은 폐지를 주우려 나섰다가 이유도 모른 채 폭행을 당해 참혹하게 숨진 50대 여성을 추모하고 넋을 위로했습니다. 가슴 아프고요. 여기 저도 이 동네에 살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하고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에 대한 당국의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범행 시간 재기능을 하지 못한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위험한 새벽 시간에 CCTV를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희도 불안하고 또 시청 관계자들에게 좀 약간 실망감. 인터넷 관련 기사에도 경찰과 거제시에 대한 비판과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었잖아, 그죠? 더 세밀하게 파헤쳐가지고 좀 그렇게 한 사람은 좀 솔직히 엄벌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약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는 34만 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미세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줄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주로 서쪽 지역에 머물며 경남은 일부 지역에서만 약하게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곧 경남 모든 지역으로 비구름이 유입되겠고 오늘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집중되며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지겠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20mm 내외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의 양도 10에서 최고 60mm로 가을비치고 제법 많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면서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빗물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오늘 대기질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불 역할을 해주는 비구름 덕에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해안과 내륙 모두 13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모두 10도를 웃돌며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거창과 산청이 15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요란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쳐서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아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북서풍이 불어와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가 내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경남 지역 지식산업 기업들의 창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페스티벌과 채용 박람회가 내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창원 산단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 산업단지 공단이 스마트 제조 혁신과 인력 양성에 함께 노력하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무역협회가 동남아시아 주요 구매자를 창원에 초청해 1,40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가졌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기획 제작하는 창작 뮤지컬 의기가 오늘 저녁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뮤지컬 의기는 일제강점기 진주 지역 기생 산홍과 진주 기생들의 독립 만세운동을 다룬 시대극으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이번 작품을 경남의 각 공연장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가 어제 개막해 사흘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선보이고 연구 성과를 교류하기 위해 열리는 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에는 전시장 50여 개가 운영되고 240여 건의 연구 성과가 발표됩니다. 또 일반인이 나노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연도 열립니다. 부산대가 밀양 캠퍼스의 나노 관련 3개과를 양산 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밀양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2005년 통합 당시 밀양 캠퍼스를 나노 바이오 특성화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교육부의 승인 조건에 어긋나는 데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밀양 나노국가 산단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밀양시의회도 이전 계획이 철회되지 않으면 범시민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 의령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9개 농가와 공동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운영하겠다며 보조금 7억 원을 받아 실제로는 혼자서 자동화 온실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창원시가 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함께합니다. 두 기관은 어제 창원시청에서 학생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 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학교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며 소규모 체육시설과 다목적 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이 287억 원, 창원시가 106억 원씩 부담합니다. 장유 소각장 증설 반대와 이전 촉구 주민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유 소각장 증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김해시에 촉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장유 소각장 증설 사업과 관련한 환경 영향평가서 등 모든 행정 서류를 공개하고 부곡공단의 악취 문제 해결팀을 구성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 수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면 경남 전체 학교의 실외 수업이 금지되고 수업 시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의보가 내려질 때는 고등학교는 실외 수업 단축 또는 금지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실외 수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020년 여성정책연구 전담기구로 경남여성정책연구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1월 전담팀을 꾸리고 3천만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길 경남여성정책연구원은 경남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 등을 통해 지역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